아침 6시 22분.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아침 산책 패스. 오랜만에 비가 오지 않아서 아침 먹고 아이들과 운동 가렵니다. 저는 새 아이의 엄마예요. 어떻게 애들 셋이나 낳았냐고요? 그러게요. 원래 아이를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었는데. 어? 뭐라 그래? 저는 아이를 낳고 인생을 제대로 배우고 있답니다. 동네 주민들이 공원에 사는 청설모에게 쌀을 줘서 청설모가 아주 포동포동해요. 누가 여기서 쌀을 풀어놔. 빵도 풀어놓고. 그냥 쌀이야. 어떻게 너무 좋은데? 얘네 꼬리로 막 친다. 막내는 만 5살, 둘째는 만 12살. 둘째와 막내는 7살 터울이에요. 일부러 공을 멀리 보내는 오빠. 동생 놀리는 재미가 오빠의 주특기. 첫째는 만 14살, 막내랑 9살 터울. 거의 작은 이목벌이에요. 가끔 막내가 언니를 엄마로 착각하기도 함. 옳지. 많이 요즘 덥습니까? 막내 키우는 재미로 살아요. 땀을 많이 흘렸네요. 남편은 손주 키우는 것 같다며 얼굴도 꼬질꼬질해졌습니다. 이 대만은 엄청 더운 날씨여. 비가 아이.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남편은 아직 반가워? 40대 후반이랍니다. 반가운 것 같아. 가끔 첫째 임신 때가 생각나요.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배워봤어야 말이죠. 귀여워. 좀 머리 이렇게 클까? 걱정 많던 그때가 벌써 18년 전이네요. 금통에 재밌게 한글 배우기. 특별히 기대는 안 했는데 막내가 1년 사이에 한글이 많이 늘었어요. 무엇을 사고 싶나요? 예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쉬운 단어 6개 정도 익히고 저와 간단한 놀이로 자음을 알아보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단어를 80개 정도 알아볼 때 갑자기 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첫째와 둘째는 일찍 어린이집 보내는데도 이러지 않았는데 참 신기했어요. 물론 개인차도 있고 환경의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 때문인가 가만 생각해보니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었어요. 엄마는 오빠 숙제 검토 중. 저도 완벽한 엄마는 아니지만 아이들 학습 능력에 대한 경험을 나눠볼까 해요. 1. 정서적,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학습하기.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거나 짜증이 나거나 불안할 때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아이들은 마음이 아직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더 쉽게 영향을 받아요. 가정 안에 불화가 있거나 관계적인 불편함이 있다면 학습의 의욕이 떨어져요. 특히 주 양육자와 아이가 친밀함과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무언가 탐색할 때 애들은 스폰지처럼 흡수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2. 학습 환경 만들기. 언니가 영어 문장 암기를 하고 있어요. 막내도 언니를 따라 알파벳을 끄적끄적. 이게 벌써 1년 전 영상이네요. 영어 카드 이따 열어서 한번 언니처럼 ABCD 써봐봐. 저희는 홈스쿨링 가정이라 언니 오빠가 공부하는 시간에 당연히 자기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너무 일찍 시작하면 공부에 질려버릴까봐 더 놀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왕 시작한 영어 학습,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가능하면 저와 함께 재미있는 놀이처럼 즐기게 되었어요.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이렇게 알파벳을 알아보고 나열할 수 있는 작은 성취에도 기특해서 마구마구 칭찬하게 되더라고요. 다만 주의할 점은 학습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고 어릴 때부터 돈을 들여 학원에 보내게 되면 투자한 돈만큼 알게 모르게 성과를 기대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가 언제까지 아이들의 모든 과목을 가르칠 순 없지만 아이가 어릴 때는 동기부여를 위해 학습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10초 동안 알파벳 찾기. 엄마 잠깐만. 엄마 잠깐만. 됐어. 독서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함께 책을 읽고 책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가 영어를 잘하길 바란다면 아이와 함께 단어 게임을 하거나 양육자도 꾸준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10초 세야 될까? 엄마 안 돼. 시작. 못하잖아. 뭐가 급해? 잘했어. 덧붙여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장난감과 교구를 주지 않아요. 뭐라고? 첫 번째? 우리 아이들한테는 무한대로 상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교구로 마음껏 상상하고 놀게 해준답니다. 맞습니다. 2024년 7월 제가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한테 중국어를 사용했어요. 3. 생활에 필요한 공부하기. 이건 대만의 도금인 주음 부어예요. 큰 아이 둘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유치원을 다녔는데 웬만한 중국어 일상 용어는 알아들었죠. 하지만 제가 중국어로 얘기하면 꼭 한국어로 대답하더라고요. 아마 저의 중국어가 서툴렀으면 아이들이 중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가 한국어를 알아듣고 대답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중국어를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주음부어 자리 찾기 게임 중. 그러고 나서 중국에 살게 될 때부터 아이들의 중국어 구사 능력이 향상됐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공부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배움의 동기가 생기지 않아요. 허접한 게임 같지만 찐 좋아함. 이곳 대만에서 막내가 친구들과 소통하기 위해 또는 엄마가 중국어 책을 읽어줄 때 자기도 읽고 싶어서 학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간단한 게임과 최소한의 쓰기로 시작한 중국어 공부도 아주 즐겁게 해내고 있답니다. 2024년 10월 4. 단순한 교구를 사용하기. 일주일에 한 번 막둥이는 엄마가 만든 허접한 교구로 놀더니 게임 속도가 많이 올랐어요. 눈을 감은 사이에 얼른 바꿔치기. 중국어도 역시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잘 해내서 저도 놀랐어요. 시작. 요즘은 시중에 학습 앱이나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从头开始播뭐 이거 이거니. 4차 혁명 시대인 지금 디지털을 잘 활용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디지털 사용을 허용해버린다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전자제품을 의존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선진국인 프랑스는 이미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리고 늦었지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학습 면에서뿐만 아니라 전자제품을 과도하게 사용한 어린이들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우울증과 자살 충동, 그리고 학교 폭력까지 야기하는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때문에 TV나 휴대폰 사용을 자제시키고 부모와의 유대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말하고 있답니다. 제 주변에도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아이에게 휴대폰을 주어줬는데 휴대폰 사용 때문에 아이들과 트러블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을 많이 봤어요. 뿐만 아니라 많은 뇌 과학자들도 휴대폰 게임과 짧은 영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두뇌 발달에 치명적인지 주장하고 있어요. 자음과 모음, 결합놀이, 놀이 업그레이드. 귀한 우리 자녀들, 자극적인 프로그램이나 영상으로부터 보호하고 처음부터 단순한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면 두뇌 발달과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 자랄 거라고 생각해요. 방금 배운 낮자를 책 속에서 찾기. 이러한 교육 방법은 아이들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부모들에게도 매력적이랍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자녀 교육을 조금 더 단순한 방법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저희도 100% 전자제품을 배제하고 살 순 없지만 기본적인 악기를 배울 때 사용하고 손이 작아가지고. 일주일에 2번 40분씩 영상 시청 시간을 따로 마련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술과 만들기 같이 제가 가르칠 수 없는 부분은 소셜 미디어의 도움을 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에도 영상을 그냥 틀어주거나 아이에게 주도권을 주지 않고 아이와 상의해서 함께 컨텐츠를 선택하고 전자제품을 다루는 일은 제가 하죠. 잘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기조절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 더 많은 권한을 줄 수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르치는데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하는 데까지 알려주는 것이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니네 누나가 날 무시했다. 아니 휴, 부모 되기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저는 아이를 낳고 인생을 새롭게 배운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좀 길긴 하네. 5. 건강한 집밥. 균형 잡힌 음식은 정신을 맑게 해주고 집중력을 향상시켜줘요. 바질 페스토를 만들어 놓고 냉동실에 3시간 얼려놨어요. 언제든지 바질을 사용할 수 있게 작게 잘라놓고 지퍼백에 담았어요. 녹차 초코 느낌. 닭가슴살은 밀가루, 전분가루, 간장을 넣고 밑간을 해놔요. 닭가슴살에 옷을 입히고 기름에 묻혀주면 수분을 잡아주기 때문에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하게 구워져요. 간장 넣는 걸 깜빡했다가 고기 2점을 올리고 생각났네요.
밖에서 파는 튀김 요리는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려고 해요. 생선도 같은 방법으로 밑간과 옷을 입히고 기름에 붙여요. 이전 영상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평소에 밀가루 음식보다 현미밥을 먹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파스타를 해주는 날에는 아이들이 싱글벙글 너무 좋아해요. 바질 페스토와 토마토 소스로 만든 두 가지 파스타는 오늘의 주 메뉴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치러야 할 대가가 많지만 반대로 저를 성장시키는데 큰 울타리가 된다고 생각해요. 육아를 하면서 삶의 가치관도 더 확고해졌고 삶의 방식도 다시 점검하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는 이 시대의 현상을 보면 조금 마음이 아프답니다. 아니 바삭하니까. 개인적인 커리어도 좋지만 소중한 아이들을 올바로 키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하루하루 성장하는 우리 자녀들처럼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저희는 유니크 패밀리 KNS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좋겠다. 찍어서 먹으면 돼.